안녕하세요. 원더키드 덕하의 칠입니다. 오늘은 LG V40 Thank You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죠. 일단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전면이 있고 여기 잘 가려서 안 보이지만 여기에 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G7 거보다도 작아졌고 그렇게 신경 쓰이는 정도의 크기는 아니어가지고 저는 이 정도는 용납 가능한 것 같아요. 덕분에 베젤도 많이 줄어들어서 거의 베젤리스에 가까운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특히 뒷면이 이렇게 무광 처리가 된 유리예요. 요게 유리입니다. 메탈 같아 보이지만 요거 상당히 이뻐요. 세 가지 색깔 다 이쁘고 저는 특히 요 색깔이 마음에 드는데 보기에도 이쁘고 흠집도 잘 안 나게 생겼고 촉감도 좋아요. 거기다가 얇고 가벼워요. 7.7mm에 169g이죠. 요즘 폰들이 뭐 208g, 9g 이렇게 되고 막 236g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에 비해서 가벼워서 쓰기에 상당히 편한 점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서도 IP68 방수 방지되고 되고 밀스펙 인증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뜨리거나 해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다른 폰들보다는 높겠죠. 근데 그거보다 제일 많이 보실 건 디스플레이인데 LG 디스플레이에 OLED 패널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건 V30의 초기판도 그렇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여럿 있었는데 뭐 한지 현상이라든지 후기판에 나아졌다는 것 같지만 요거는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균일도도 좋고 밝기도 직사광선을 쬐야 되긴 하지만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색 튜는 완전히 제 취향은 아닌데 모드가 상당히 여러 개 있죠. 최적화, 시네마, 스포츠, 게임, 사진, 인터넷 그리고 전문가까지. 전문가에서는 샤픈, 선명도까지 조절할 수 있어서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밑에 색온도 차갑게 따뜻하게 그리고 RGB 각각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맞춤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하고 싶어요. 다음으로 성능인데 스냅드래곤 845에 6기가 램이 들어가 있죠. 근데 요거 상당히 빨라요. 지금 애니메이션 0.5배예요. 저는 항상 0.5배로 모두 다 써가지고 근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앱들 켜지고 그러는 거 상당히 빨라요. 앱들 켜지고 꺼지고 뭐 다른 앱들 켜고 끄고 그리고 이렇게 앱들 간에 전화하는 것도 굉장히 빨라요. 이제 다른 경쟁 기종과 비교해도 충분히 빠른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스토리지는 64기가와 128기가 두 가지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128기가밖에 안 나올 거예요. 거기다가 마이크로 SD 카드로 또 확장도 가능해요. 이제 하드웨어는 그렇게 만족인데 소프트웨어는 어떤지 볼까요? LG UX라고 부르는 안드로이드 8.1 기반의 소프트웨어인데 뭐 전반적으로 이쁘다고 하기는 좀 무리죠. 디자인,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나 아이콘 색깔 뭐 이런 것들이 현대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갈아엎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한 가지 의아한 거는 LG Q7이나 X400 같은 거에는 들어가 있는데 지문인식 센서로 이렇게 내리는 거라든지 똑똑 두들겨가지고 캡처하는 거라든지 하는 기능이 빠져 있어요. 이건 뭐지? 왜 싼 거에 있는 게 비싼 거에 없지? 싼 거를 차별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역차별을 하는 거는 조금 참신한 아이디어인데 여하튼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치가 눈에 안 띄고 크게 거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뉴 세컨드 스크린이라는 이름까지 붙여놨으면은 요걸 가릴 수 있어야 돼요. 가릴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게 자기네 앱에서만 된다는 거예요. 서드파티 앱, 뭐 서드파티까지 안 가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것만 들어가도 띠딩 하고서는 노치가 다시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참고로 뭐 색도 바꿀 수 있고 상단 모서리, 곡률도 바꿀 수 있고 하기는 한데 G7 싱크 때부터 이거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그러더니 아직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짜증나서 끄고 썼습니다. 그리고 노치 얘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하자면 여기에 아이콘이 표시되는 게 좀 부족해요. 그래도 G7 싱크 처음 나왔을 때 배터리 퍼센티지가 특정 DPI 이상에서만 표시되는 거에 비해서 G7도 업데이트가 됐고 얘도 마찬가지로 배터리 퍼센티지 정도까지 는 항상 표시가 돼요. 근데 블루투스 헤드셋에 연결됐다는 아이콘이 꼭 바를 내려야 떠요. 이게 배터리 퍼센트가 떠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꺼도 공간이 이렇게 남는데도 그 아이콘은 뜨지 않습니다. 여전히 공간 활용이 좋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근데 V40 싱크의 최대 마케팅 포인트는 역시 펜타 카메라죠. 펜타 카메라라는 게 사실 저는 조금 애매한 표현이긴 한 것 같은데 뒤쪽에 트리플 카메라 3개가 들어가 있고 앞쪽에 2개 듀얼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서 5개니까 펜타예요. 뭐 썩 합당한 표현 같지는 않은데 중국 제조사들도 앞에 2개 뒤에 2개 해가지고 쿼드 카메라라고 하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뭐니 해도 사진만 잘 나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진이 잘 나오느냐 하면은 그중에 메인 카메라는 센서가 커져서 사진이 확실히 잘 나와요. 근데 이것도 완전히 잘 나온다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게 저조도로 가면 흐릿하고 뭔가 인공적이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그래도 전작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졌어요. 문제는 나머지 2개 렌즈예요. 물론 광각이나 망원은 다른 기종에서도 메인 카메라보다는 사양이 딸릴 수밖에 없어요.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큰 문제가 2개 있어요. 첫 번째는 디테일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메인 카메라에 비해서 해상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밝은 상황에서 디테일이 이렇게까지 나쁠 필요는 없는데 디테일이 심각하게 나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은 맥락이지만 저조도예요. 저조도에서는 디테일이 나쁜 거는 둘째치고 노이즈가 너무 심하게 껴요. 사실 노이즈를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냥 센서가 크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노이즈를 좀 억제할 수 있겠죠. 이제 그거는 필연적으로 디테일의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이건 디테일도 나쁘고 노이즈도 생겨요. 거기다 3개 다 있을 거라고는 기대 안 하는데 메인 카메라 빼고는 2개 모두 OIS가 없죠. 갤럭시나 아이폰은 2개 다 OIS가 들어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충분히 아쉬운 점이에요. 저조도에서 안 흔들리면은 이게 아쉬운 점이 아닌데 저조도에서 상당히 흔들려서 꽤나 열심히 찍어야 된다는 걸 생각했을 때
더더욱 아쉽죠. 물론 LG가 소프트웨어 아예 신경을 안 쓴 건 아니에요. 여기에 AI 카메라라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조건에 맞게 알아서 사진을 찍어주는, 상황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사진을 찍어주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상황 파악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엉뚱한 씬을 적용시킬 때가 가끔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너무 티를 내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하늘을 엄청 파랗게 만들었어, 너 파란 하늘 좋아하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반면에 인물 모드라고 하죠. 이 아웃포커스 기능은 상당히 잘 되는 편이에요. 오히려 갤럭시가 이상한 걸로 항상 투정 부려요. 뭐 인식할 수 없습니다. 뭐 대부분 경우엔 설명도 안 해줘. 그냥 지 기분 나빠가지고 인식이 안 돼. 그거에 비해서 얘는 군말 없이 잘 인식하고 테두리 따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거기다가 이건 전면 카메라에서도 적용이 상당히 잘 돼요. 근데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전면 카메라 자체가 잘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후면 카메라에서 얘기를 했던 단점이 전면 카메라에도 그대로 있어요. 사실 초광각으로 가면은 그렇게 화각이 넓어지면은 어느 정도 디테일을 손에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이건 해상도도 낮은 편이니까 그렇게까지 디테일에 집착하고 싶진 않은데, 인간적으로 디테일이 너무 안 좋은 데다가 저조도에서 너무 심하게 뭉개고 노이즈도 많이 껴가지고 저조도에서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요, 다른 기종하고. 거기다가 굉장히 흔들려요. 이거는 둘 다 오토포커스가 안 들어가 있어서 초점이 더 안 맞아서 흔들린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길게 눌러가지고 3개 뷰파인더를 동시에 프리뷰 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요 세 앵글을 한 번에 다 찍어주는, 한 번에 누르면 한 번 해가지고 세 개를 다 찍어주는 트리플샷 기능은 꽤 재밌게 썼어요. 뭐 재미도 재미지만 비상시를 대비해서 계속 쓰게 돼요. 내가 찍었는데 나중에 망원이 필요하면 어떡하지? 더 선명하게 내가 찍었는데 저 뒤에 잘린 게 광각이 보고 싶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냥 트리플샷으로 누르면은 상당히 실용적인 기능이었어요. 조금만 더 빨리 찍히면 좋겠는데. 참고로 여기 매직 포토라는 기능도 있죠. 촬영을 하고 나서 특정 부분만 문질러서 그 부분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뭐 재미있기는 한데 자주 쓸 것 같지는 않고, 아웃포커스에서 여기에 후면을 합성해서 색깔을 따주든지 사진과 함께 합성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정말 별로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그 저기 가면은 롯데월드나 63빌딩이나 어디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가면은 그 막 수족관 같은 데 사진 찍으면 합성해주는 거 있죠.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역시 요즘 LG폰의 꽃은 오디오라고 할 수 있겠죠. 3.5mm 이어폰 잭이 특히나 마음에 들게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전 아래쪽에 있는 게 선이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괜찮던데, 여하튼 취향이겠지만, 이제는 피아노가 아니라 메리디안과 협력을 하죠. 오디오 노멀라이저도 있고 이퀄라이저도 있고, 이퀄라이저는 커스텀 설정까지 가능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쿼드 DAC가 들어가 있어요. 이 쿼드 DAC를 통해서 사운드 프리셋도 정할 수 있고, 디지털 필터도 여러 가지 있고, 좌우 밸런스도 조절할 수 있고, 입체 음향을 원하시면 DTS:X 3D 입체 음향까지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오디오에서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능이 들어가 있죠. 거의 DAP 수준이어가지고 많은 분들 좋아하시고요. 실제로 쿼드 DAC를 썼을 때 소리가 좀 더 선명하고 디테일하게 들리고, 음량 조절도 굉장히 세밀하게 돼서 저도 좋아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문제는 스피커예요. 스피커가 붐박스 스피커를 또 넣었는데, 그 붐박스 스피커라는 걸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 붐박스 스피커라는 게 기계에서 소리가 나는 거를 여기에 울림판을, 뒤쪽 판을 울려가지고 뭔가 공명할 수 있는 재질을 써가지고 소리를 더 크게 만든다라는 컨셉인데, 이게 아래쪽에서 나오는 소리는 청명도도 떨어지고 베이스가 거의 존재하지 않다시피 하고요, 의외로. 그리고 고음은 찢어져요. 아니 이번엔 위에서도 소리가 나는데 왜 아래 스피커만 얘기를 해요? 위에서 소리가 나긴 나죠. 진짜 무슨 모기 울음소리만큼 납니다. 제가 샤오미 거에서 이런 거는 인간적으로 스테레오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더 심각해요. 아 그리고 깜빡했는데 이거 모노입니다. 그 다음은 배터리인데 썩 크지 않은 3300mAh 셀이 들어가 있죠. 근데 뭐 V30도 크지 않은 용량에 엄청나게 오래 갔기 때문에 이것도 비슷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화면 켜짐이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밖에 안 가요. 전 최근에 써본 플래그십 중에 이렇게 짧은 거는 갤럭시 S9? 그나마도 그건 이거랑 크기 차이가 좀 나죠. 이만한 S9 플러스는 이거보다 오래 가고요. 그렇다고 뭐 충전이 그렇게 스펙타클하게 빠르지도 않아요. 아래쪽에 USB-C 포트로 하는데 번들 충전기로 30분에 43%, 1시간에 79%, 완충에는 1시간 50분 정도 걸립니다. 그냥 평범한 수준이에요. 고속 무선 충전도 지원하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무선 충전은 고속에도 별로 빠르지 않아요. LG 리베라로 충전을 했을 때 30분에 29%, 1시간에 52%, 완충에는 2시간 40분이 걸립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LG V40 신큐에 대한 결론을 간단히 내드려야 되겠죠. V40 신큐 분명히 나쁜 폰은 아니에요. 화면도 썩 괜찮고 퍼포먼스도 상당히 빠릿빠릿하고 트리플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각도가 여러 개 있는 것, 듀얼 카메라로 여러 명이 찍을 때, 혼자 셀카 찍을 때 다양하게 찍을 수 있고, 인물 모드도 잘 적용되는 거 마음에 들어요. 근데 LG가 주장한 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ABCD잖아요. 오디오, 배터리, 카메라, 디스플레이예요. 근데 그 중에서 건진 게 몇 개나 있냐는 거예요. LG가 그걸 그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디오 좋아요. 쿼드 DAC 있고, 노멀라이저 있고, 이퀄라이저
디자인되어 있고 다 좋아요. 근데 스피커가 이거 최근 나온 스피커라고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예요. 배터리는 정말 2018년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짧아요. 아니 뭔 짓을 한 거지? V30이랑 화면 크기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최적화가 엉망이 되는지 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카메라 메인 렌즈는 좋아졌어요. 근데 남들은 다 듀얼 렌즈 다 OIS 달고 이거보다 저조도에서 잘 나오는데 얘는 OIS도 없고 디테일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저조도에서는 노이즈가 굉장히 낍니다. 후면 카메라는 앵글이 여러 개 있는 게 분명히 마음에 드는데 저는 그거예요. 흔들리는 트리플 카메라를 갖느니 둘 다 OIS가 들어가 있는 듀얼이 저는 더 쓰고 싶어요. 전면 카메라도 마찬가지. 사진이 흔들리고 선례도가 떨어지고 어두운 데서 노이즈가 엄청 끼는 듀얼 카메라를 쓰느니 그냥 오토포커스가 달려있고 더 밝고 안 흔들리는 싱글 카메라를 더 쓰고 싶어요. 디스플레이는 좋아요. 그거 있죠. 디스플레이는 균일도도 좋고 LG OLED가 생각보다 되게 빨리 발전합니다. 처음에 V30이나 픽셀 2XL에 들어갔을 때 그 한지가 굉장히 많은 기기에서 발견이 됐었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는 그래도 2-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랬더니 되게 빨리 발전해서 이거 좋아요. 근데 아무리 조금 떨어지더라도 괜찮은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얘의 가격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149,900원입니다. 149,900원이면 갤럭시 노트 9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물론 아이폰 XS의 가격은 거의 미친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보단 싸죠. 그걸 감안해도 저는 이게 105만원 받을 정도의 메리트나 완성도를 가진 기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LG가 주장하는 ABCD 중에 건진 게 거의 없는 현 상황에선 말이나 하지 말지. 괜히 기대하게 되잖아. 그래서 제 결론은 그거예요. 사진 품질을 희생하더라도 5개의 화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든지 스피커 품질을 희생해서라도 쿼드 DAC가 꼭 필요하다든지 한 게 아니면은 V40 싱큐를 경쟁기종 대신에 구매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가벼운 거는 정말 마음에 들긴 한다. 가벼운 거? 그 정도입니다. 분명히 LG가 발전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 돈 받을 기계는 아니에요. 저는 한 20만원 정도 까면 괜찮을까? 20만원 까면 얼마? 84만 9,900. 그 정도 괜찮겠다. 20만원 까면은 괜찮아 보인다. 105만원에는 전 아닌 것 같아요. 여기까지 LG V40 싱큐였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독에는 알림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